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에 청약을 하는 SK 리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SK 계열사에다가 초대형급 리츠 종목인데요. 그럼 이 종목 하나씩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서 투자 설명서를 열람하시려면 종목 이름을 SK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로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는 편의상 SK 리츠라고 부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리츠라는 종목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간단히 개념을 잡고 가자면 리츠는 부동산 투자 펀드입니다. 그런데 펀드가 일반 종목처럼 청약을 하고 상장하는 개념이죠. 그러므로 일반 종목과 같이 주식시장에서 매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츠는 주주들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고배당주로서도 꽤 괜찮은 수익을 주는 투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SK리츠는 8월 30일 월요일부터 9월 1일 수요일까지 총 3일간 청약을 합니다. 일반 공모주는 2일만 청약을 하는데 청약을 하루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불일은 2일 뒤라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9월 3일 금요일에 환불이 되고요. 상장하는 시장은 코스피입니다. 리츠의 공모가는 5,000원으로 확정입니다. 그리고 청약 증거금은 일반 공모주처럼 50%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한 주를 청약하는데 2,500원이 필요하겠습니다. SK리츠는 4,651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모집 수량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 일반 투자자에게 30% 배정을 하는데요. 1,395만 주 배정되고요. 총 모집 금액은 2,3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면은 최근에 청약했던 D&D 플랫폼 리츠인데요. 일반 투자자에게 50%를 배정하였죠. 그렇습니다. 리츠는 정해져 있는 비율이 없기 때문에 종목마다 투자자 배정 비율이 다 다릅니다. SK리츠는 D&D 플랫폼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좀 더 많이 배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SK리츠는 청약하기 전 기존 주주의 주식수가 약 1억 주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주식수와 합치면 총 발행 주식수는 약 1억 5,500만 주가 됩니다. 기존 주주의 비율은 70%이고요. 화면 보시면 SK리츠의 기존 주주 명단인데요. SK 주식회사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므로 SK리츠는 SK그룹의 계열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외 나머지 주주들은 금융기관들인데요. 대부분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 기관들입니다. 그러므로 리츠는 상장의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리츠의 주관사는 4개 증권사인데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메인입니다. 그런데 청약 한도를 보시면 일반 청약 한도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균등 배정이 없습니다. 전량 비례 배정만 하고요. 그러므로 청약하신다고 가족 계좌를 동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4개 증권사 중 청약 마지막 날에 경쟁률이 약한 곳에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개 증권사 모두 청약 수수료는 2,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참고로 D&D 플랫폼 리츠는 경쟁률이 36대 1이었는데요. 한 주 배정을 위한 증거금이 9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공모주들보다는 경쟁률이 약합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수량으로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받아서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SK리츠가 보유한 자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츠 종목이므로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임대료를 받는지가 핵심인데요. 일단 SK 계열사답게 SK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 서린빌딩과 전국 SK 주유소 116개소를 자산으로 보유 중인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SK 서린빌딩은 광화문과 종강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빌딩인데요. SK이노베이션이 본사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외 SK 계열사들로 구성된 SK그룹의 빌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리츠는 이 빌딩을 약 1조 원에 매입을 했고요. 빌딩 전체 임대료를 연간 392억 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요. 그리고 SK 주유소를 자산으로 보유한 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데요. 직접 보유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 116개의 주유소는 연간 임대료로 321억 원을 받습니다. 주유소 위치를 보면 수도권이 56개소, 이외 지방광역시가 28개소로 대도시 중심의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리츠는 국내 리츠 종목 중 처음으로 분기 배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기 배당의 장점은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배당금을 복리로 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기 배당이나 기말 배당보다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SK리츠의 연 배당률은 5.5%인데요. 그럼 이를 분기로 나누어 보면 매 분기 1.36%의 배당 수익률이 예상됩니다. 이 수익률은 공모가 5,000원 기준이고요. 5,000원보다 주가가 오르면 수익률은 낮아지고 5,000원보다 주가가 낮아지면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츠 종목들이 5,000원을 중심으로 주가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5% 이상의 수익률은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익률은 예상인데요. 임대가 제대로 나가지 않으면 임대 수익은 줄어들므로 배당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SK리츠는 SK 자산을 기반으로 계열사 중심으로 자산이 임대가 되므로 임대 수익이 축소될 확률은 다른 리츠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배당금은 확정이 아니라는 점 투자하시면서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SK리츠를 투자하면서 참고할 만한 리츠 3개를 살펴볼 텐데요. ESR 캔달 스퀘어 리츠는 가장 최근에 상장했던 리츠고요. 그리고 대형 리츠로 관심을 받았던 롯데리츠와 NH 프라임 리츠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R 캔달 스퀘어 리츠를 보면 작년 12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초기에는 공모가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주가가 꾸준히 올라서 현재는 6,750원입니다. 수익률도 괜찮은 편인데요. 다만 아직 상장 후 1년이 되질 않았으므로 배당금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리츠를 청약받고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약 30%의 차익이 나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롯데리츠인데요. 2019년 11월에 상장했습니다. 롯데라는 타이틀 때문인가요? 상장일 약 6,5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급락을 하였고 코로나19도 겪으면서 공모가를 깨고 4,3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등락을 거듭해서 현재 주가는 약 5,80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롯데리츠는 반기 배당주인데요. 배당 기준일은 6월과 12월입니다. 6월에 139원, 12월에 161원을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연 배당금으로 300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현 주가의 수익률로 환산하면 5.1%입니다. SK리츠와 비슷한 규모의 배당금을 주는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NH 프라임 리츠입니다. 롯데리츠가 상장한 다음 달인 19년 12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상장일에는 6,000원으로 시작해서 롯데리츠와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도 주가는 조금 회복해서 현재는 4,9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모가를 회복하지는 못했네요. NH 프라임 리츠도 반기 배당주입니다. 배당 기준일은 5월과 11월인데요. 5월에 125원, 11월에 119원을 지급했습니다. 합치면 244원이죠. 앞서 소개드린 롯데리츠보다 약 60원 정도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롯데리츠보다는 낮다고 보이는데요. 이 종목도 현재 주가 기준 약 5% 정도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앞선 두 종목은 배당 수익률이 5% 정도인데요. 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주가가 유지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SK리츠도 상장 후 조금은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5,000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약 5.5%였으니까요. 다만 SK 계열사라는 타이틀로 인해 상장일 주가가 오버슈팅 될 확률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SK리츠는 세 종목과 청약이 중복이 되므로 청약 자금도 분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영향으로 경쟁률은 조금 낮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리츠 종목은 상장일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으로 고배당주 투자가 목적이신 분들에게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목적이시라면 청약을 해보시고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금요일 저녁이네요. 이제 주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청약이 시작되므로 조금 바쁘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여하튼 주말 즐겁고 편하게 쉬시길 바랄게요. 내일은 업로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8월 마지막 주에 청약하는 ABO를 워밍업으로 파악하는 영상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